죄송연길 씨의 네. 사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연. 안녕하세요. 죄송연길이에요. 그렇지. 네. 아무튼 내용인즉 그 송영길 대표가 그 국회에서 얘기하던 부분 중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부분 보면 그래요. 기사들이나 제목들이나 네. 어디 이제 그 유튜버들 내용을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송영길이 국민을 배신했다. 조국 사태를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민주당이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포기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글들을 써놨고요. 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송영길 끌어내려야 돼. 뭐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끌어내려. 막 이런 얘기가 올라가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한 제대로의 분석을 보지 않고 그냥 표제에 낚여가지고 맞아요. 송영길이 민주당을 만치고 있고 개혁을 포기했다라는 식의 언론 프레임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실 제목만 보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대표 뽑아놓자마자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후폭풍이 그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모양들은 있었습니다만 하루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분도 그 좀 전문을 보시거나 하면은 뭐 냉철한 상황에서 네. 지금 있는 이 사과가 어떤 정치적 공학적인 모습 또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일단 송영길 대표의 사과문 일부를 이와 관련한 일부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게 하여 융당 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게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보셔서 알겠지만 들으셔서 알겠지만 송영길 대표의 어떤 이 워딩은요, 조국 장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 수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공정하게 수사하고 검찰 가족들의 비리 비호 문제들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관행이 있어서 청년들을 실망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라는 거지 조국 장관을 탓하거나 조국 장관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거론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놓고 희한하게 조선은 이건 사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네. 중앙을 비롯한 다른 언론들이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어떤 송영길 그 대표를 몰아가기 위한 또는 개혁 동력이 걔들이 바라는 거니까 사라졌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가지고 제목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깨시민이 낚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밉고 싫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죄송연길이 좋아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잖아요. 정치는 정략적으로 우리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1차원적으로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내는 저 태극기 모독 부대 수준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는 정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오늘 오후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따로 성명을 냈어요. 이제 민주당은 사과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니 사과도 자존심 상하잖아.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건 저쪽 놈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쪽 놈들은 백신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온갖 거짓말을 다 내놓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거짓말들을 쏟아내놓고 이게 무죄화돼 있고 조작이 드러나고 있고 윤 총장 비리가 드러나도 절대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도 사과하면 안 돼요라고 말해버리면 똑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사과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한 오해를 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고 사과한 거고, 자, 이 사과는 끝났으니까 우린 사과했으니까 우리도 니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다. 뒤에 사실 방점은 뒤에 찍혀 그렇죠. 있는 거지. 뒤에 찍혀 있거든. 나경원 네 자식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주호영 너 주물럭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준서가 너 옛날에 하버드 인턴한 거 그거 우리 한번 파볼까나? 아빠 찬스. 성렬아, 장모가 22억 먹고 추징금도 안 냈단다. 어떻게 생각해? 우린 10원 한 장도 피해 준 게 없어. 저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극명하게 비교되는, 이게 얼마나 정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시작의 차이인 거예요. 즉 이걸 갖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계속 덤벼들겠지만 나는 이걸로 끊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개혁 동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화나시는 거 맞아요. 왜냐면 기레기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물기를. 근데 그걸 옛다고 던져줘. 그걸 알면서도 던져줘. 근데 정치인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정치적 승부수를 본인 나름대로 던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안 했으면 좋았겠지. 입도 뻥끗 안 했으면 좋았겠죠. 사실은 더 뻔뻔하게 나왔으면 좋았겠고 더 큰 소리 떵떵거렸으면 좋았겠지만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으로 우리와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한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은 화내시라고 그거 참지 마세요. 저는 얘기하시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다고. 그러면 아직도 저쪽 기레기들 신나서 물어뜯는 기레기들 국진당 애들한테 이제 보여줘야지. 전 국민이 조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광장에 나와서 외쳤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은 광장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하셔야 되냐면 조국의 시간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촛불인 거예요. 그게 촛불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거고요. 그걸 위한 쉽게 말해서 인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 당 자체도 떳떳해야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앞으로 쟤네들이 물고 뜯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정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정리해놓고 가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당사자인 조국 장관도 이해합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네. 그리고 더 큰 전진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저는 가족들을 지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조국 장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동안 적폐 언론들과 그러니까 잘못된 언론의 관행과 검찰의 관행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 동력을 보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조민 씨가 합쳐가지고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고소 고발을 했던 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야죠 이제. 그리고 그거 진짜 한 큐에 낫는다는 만병통치약 같은 금융치료. 이 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눈치 못 채고 아직도 헛소리 하고 있는 애들이 중앙인 거고 그렇죠. 조선은 이미 이거 신호가 위험하고 2차선 그렇지. 위험하구나 하고 깜빡이 안 넣고 다른 도로로 튀었어요. 그렇죠. 중앙은 계속해가지고 그 사설 뭐 안헬인가 뭐 이런 뭐 사설위원 뭐 돈벌이 해갖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 무슨 뭐 출판계의 생태계를 흐리고 있다. 네. 안헬이 걔도 아빠 백이잖아. 응. 걔 아빠가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 아니에요? 뭐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거에도 아마 걔도 그쪽 라인이에요. 응. 아무튼 아무튼 지금 뭐 서점마다 베스트셀러고요. 네, 지금 그거 아세요?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10대에서는 3인가고요. 20대부터는 1위예요. 베스트셀러. 이게 없었던 역풍이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가장 특이한 경우가 이건 너한테 선물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맞아. 남한테 선물하는 게 맞고 맞아. 이게 책이 너무 많이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진짜 인쇄소에 용지가 떨어질 정도. 이건 뭐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없었던 이러한 신드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죠.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조국 장관 나와서 정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선 출마하세요. 이런 분도 있는데 조국 장관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지키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잡는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실제 언론들을 금융치료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한 검찰들을 독직이나 권한 남용이나 아니면 증거 조작을 통해서 다 잡아 넣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자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법의 굴레 안에서 이들을 진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조국이 만들어 놓은 치료법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그 선례를 따라 수없이 많은 언론에 대한 개혁과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가지고 얘네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얘는 남산에서 조인트 까듯이 해갖고 얻어내는 개혁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어. 불법, 그렇지. 탈법이고 언젠가 다시 복원될 수밖에 없는 맞아. 일이니까. 맞아. 하지만 현행 법 안에서 이걸 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조국 전 장관 개인이 이걸 해내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응원하면 돼, 조국을. 맞아요. 조국이 승리하는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힘을 보태고 정권 창출을 하는데 거기에 일로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중질환도 아니고 기껏 뽑아놓은 당대표가 이제 국회 열어갖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하려는 참에 이 흔들기를 한다는 건 저 언론 애들이 노리는 프레임 안에 사실상 지지자들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송영길 대표 사과문에서 아까 들으셨듯이 이게 써 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검찰 수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저는 사실 네. 윤석열이라고 딱 못 박은 게 네. 와, 사실 저는 그게 귀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죠. 뭐 네. 검찰 일부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아니라 식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이랑 윤석열 전 박았어요. 네. 저는 기대 1도 안 했는데 오씨 의외인데 센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왜냐면 누가 봐도 방점은 윤석열 총장 검찰 가족 여기에 찍혀 있다는 건 사실 바보 아니면 다 알아. 그리고 책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게 하여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책도 비판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반론한 거다. 너희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 받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과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들으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들으면은 그래 우리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들이나 뭐 국진당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청년들이 그렇게 그러는데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알겠고 너희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들을 때는 그 말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당하듯이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프레임을 써 나가는 거고요. 벌써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이제 당장 쫄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 손배소를 통해서 이어질 손배소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대충 하나 던져놓고 가시는 분 아니고 기사 전문에 따라서 기사 작성자 시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송전을 벌려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그나마 검찰에 남아있던 윤석열 직계에 어떤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꼬붕이라 그래야 돼? 윤석열 사단에 있는 핵심 4인방이 그만두고 지금 한동훈도 사표를 낼까 말까 이 고민을 아직도 때리고 있다 안 그래요. 냈어? 아직도 안 냈어요. 아유, 그래서 끈질기 시끼. 이러한 움직임들을 민주당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오히려 조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잠깐만. 아니 욕하는 건 욕하는데 왜 우리한테 송영길 쉴드를 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귀를 좀 열어. 제발 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니, 네 말 듣기 싫고 송영길 실드 우리 송영길 안 좋아한다고 우리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알면서 그래요? 애초에 거야. 애초에 뽑을 때부터 싫어했다 우리가 그랬잖아. 송영길을 응원하지도 않았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방송 본 사람이 왜 이래 진짜. 아이고, 안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아니 때. 그리고 귀를 열어 귀를. 그리고 자꾸 이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논지가 마음에 안 든,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근데 왜 우리한테 다른 방송의 해설을 들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방송 그럼 다른 방송 그냥 들으시고 거기에 왜 몰입을 우리 해야 될 방송을 거 들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된다. 이미 전쟁은 벌어졌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내가 들고 있는 제일 큰 칼을 버리고 맨손으로 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슨 믿는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가장 믿는 공격수를 버리고 엉뚱한 후보 선수를 내세워서 전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바꿔갈 생각을 해야지. 송영길은 틀렸다. 그럼 누구를 내세울 건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럼 완벽하게. 조홍천을 내세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 이 낙엽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 국회의장 할 김진표가 그걸 해줄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무기가 180석을 활용하려고 하면 송영길이라는 이 칼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영길 대표도 쪼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송영길 대표를 쪼고 민주당을 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조국의 시간에 사는 거라니까. 광장으로 못 나오잖아. 그리고 그래서 맨날 우리 광장에 우리 생각에는 100만이 모였어도 저들은 절대 100만이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카운팅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을 길게 끌어 나가려고 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함으로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받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어. 자, 이제 거꾸로 니들이 사과 안 하고 뭉쳐놓고 그렇지. 가는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치적으로 공략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을 허물면 돼요. 과연 송영길 대표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냥 능구렁인데 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당 내에서나 지지자들이 반발할 거 알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가 자기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당대표를 계속 하려면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섰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예, 그게 남은 겁니다. 어제 예. 발언이 어제 분노할 수 있지만 이 분노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증폭돼 간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부추겨서 그런 거고요. 이제 오늘 송영길이 윤석열을 까고 아니면 국진당에 있는 주호영을 까고 나경원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대로 공정한 걸 해라. 오세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대로 끌고 나가라. 언론개혁법. 어찌 됐거나 우리만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이번 회기 안에 끝내자라고 나가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야. 어차피 송영길은 이틀 전에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뭔 짓을 해도 송영길이 하는 건 싫어 그럴 거예요? 그때는 또 좋아할 거잖아요. 아니잖아. 아니 내 자식도 내가 같이 있는 직원도 어쩔 때 하는 거 보면 아주 왼수 같고 손가락이 정확하게 우리를 찔렀어. 뭔가 쥐어받고 얄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같이 일을 만들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성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밖에 말고는 없어요. 없어. 나올 수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르마를 반대로 바꾸고 여기다 점을 찍어갖고 박재인입니다 하고 다음 선거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걸 원하는 거야?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게 간절하지. 현실적으로 간절하지. 가능하냐고. 안 가능하면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지를 받아들여 갖고 할 수 있는 훌륭한 민주당과 훌륭한 다음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문재인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에 뽑을 사람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뭐 이준석이 밀어주는 뭐 안철수를 뽑을 거야. 윤석열을 뽑을 거야. 그러니까 미친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하면 사실은 뭐 송영길 대표 이런 얘기. 선동밖에 더 돼?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불지르다고 말하는 사람 선동밖에 더 되냐고. 저기요 잠깐만. 아니 우리가 사는 자기 집에 불지르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야 이씨 이번에 새로 저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야 때려치는 김에 아예 불도 질러버려.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아니 그게 뭐?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 뭐 이게 뭐 엄청난 정치적 이슈를 하는 거고, 옛날 작년 10월 달처럼 작년 10월이 아니구나. 한참 전이구나. 응? 옛날에 옛날 그 청문회 때 있었던 재작년 10월 달처럼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안이 아니잖아. 우린 이미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쟤네들이 뭐 얼마나 억제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유 진짜 아니, 길을 저기 여시라니까 우리가 송영길 대표를 실드 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나저나 여러분 책 있잖아요. 저는 사실 조국의 시간 한 권만 샀어요. 샀는데 보니까 또 모 사이트에 보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하고 또 이렇게 세트로 파는 그게 책들이 있잖아요. 세트지 씨. 이낙연하고 엮어갖고 세트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세트를 또 선물을 했어요. 방송 전에 저희 엄마한테도 보내고 저희 막내 동생한테도 보내고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막내 동생이 제가 딱 전화했어요. 나 책 보냈어. 그랬더니 제 동생이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긴장하면서 뭐 이러길래 조국의 시간 그랬더니 언니야 숨겨서 열심히 읽을게 이러. 그걸 왜 숨겨? 그래서 왜 숨기냐 그랬더니 여기는 좀 무섭대. 그래서 부산이라서.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길래 요즘 독립운동은 드러내놓고 해야 된다고 딱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러면 언니랑 연락 두절이 될 수도 있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일까? 근데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책은 책장에 꽂으면 안 돼요. 책장에서 빼가지고 돌려놔야 돼. 전시해 놔야 돼. 이런 책은. 지하철에서 들고 다녀야 돼. 지하철 들고 다녀야지. 나는 조국의 시간을 읽는 사람이야. 나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꼭 있어. 또 그런 거 보면 또 약간 술 약간 반쯤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있어도 이기면 돼요. 아무튼 이러한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너무 편향되거나 너무 갑작스런 분노, 그리고 왜 썰광님 나도 남편 없을 때 읽고 왜 이런 삶을 살아 왜? 아무튼 개혁의 단초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서 언론개혁법과 각종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박수양님 파우치처럼 들고 다닐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그 송 대표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줘 품앗이 하듯 스펙 쌓게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이건 조국 장관도 하신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같이 하신 그때 조국 장관도 이게 합법적 법의 테두리 이렇게 벗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이거를 내가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하고 송영길 대표가 했던 말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준석이 또 인턴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사실은 민주당이니까 이런 반성이 가능하다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국민의 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절대 하지 절대 않는 안 해. 반성이. 절대 사실은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동물하고 사람 차이가 뭐야?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동물이잖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간단하게. 저는 국진당하고 민주당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민주당은 이런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구나라는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국짐에서 이런 네. 반성하는 애들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그거 합법이야. 나 무죄야. 끝. 이렇게 나는 몰라. 돼요? 나는 죄 없어. 우리 장모는 10원도 땡긴 거 없어. 라고 아이씨. 말함으로 끝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니까 우리도 사과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하고 똑같은 인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과를 바탕으로 너희들도 똑같은 짓, 아니 더한 짓을 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진심에 찬 사과와 처벌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우리 민주당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죄송 연기라고 이제 많이 놀리고 있는데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벌레. 송구 연길. 구시대를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길한 것들을 맞아라, 개혁을 맞아라 내면서 좋다. 송구 연길이라고 저희 방송에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연계. 아우 좋다. 개혁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지금 댓글에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촛불 시민들한테 조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사과를 했었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얘기를 듣고 싶지만 지지자 입장에서는 촛불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듣고 싶은 얘기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하고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황교안이가 오세훈이가 태극기 모독 부대 집회 가서 마이크 잡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정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을 그냥 그 공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쫙쫙 내뱉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자칫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정권 재창출 그게 이 우리의 시원함을 위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의 포지션이 어렵게 지난 1년 반을 버텨오셨지만 네. 이제는 그동안 숨기고 갈고 닦아왔던 침을 이 적들의 비수에 꽂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조국 장관이 민주당원이에요? 아니에요. 정치인이야?
아니야. 그냥 과거에 전직 행정부의 임명직 관료를 지낸 전 장관이고 일반인 대학 교수예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법이 또는 정당이 언론이 그렇게 물고 뜯고 악담을 했고 뒷조사를 했고 매장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고난한 길, 나 같으면 진짜 가족의 피를 찍어서 글을 쓴다는 말처럼 그 억울하고 고난한 길에 대한 원망 또는 타협, 포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걸 혼자 이겨내고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강한 멘탈 가진 사람이거든요. 멘탈이 정말 강하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멘탈 너무 강해서 부럽지만 문제는 뭐냐? 그분 스스로도 계속 그 얘기하세요. 자기 혼자 버틸 수 없었다. 그럼요.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 촛불 시민들 덕분에 자기가 버틸 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을 우리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터이니 지금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셔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인 조국을 정당 정치인인 민주당이 못 지켰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공학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자연이니까. 그럼 당이 나서갖고 일반 사람 지키려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일종의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쉴드가 돼버리는 거고 그죠. 그게 이제 권력 남용이라든지 정치적인 뭐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못 지킨 그분들을 우리 시민이 지켰잖아요. 맞아요. 수백만 우리가 시민이 지켰어요. 모여서 지켰고 그래서 조국 장관도 그 책을 우리 촛불 시민한테 선물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그 선물을 받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현상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지. 전애들은 오히려 이걸 폄하시키기 위해서 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우리는 이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세요. 대세가 뒤집힌 거예요. 조국의 시간에 열풍에 의해 가지고 10대 이후부터 모든 세대에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지지율과 조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저 책이 팔리고 저 책 안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정리를 사람들이 읽으면 지금의 정치 세력들하고 지금의 검찰 집단, 언론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앞으로 2개월, 3개월 조국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막 출범하는 민주당의 선장을 저격하려고 하는 지금 일부 언론들의 이따위 선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송 작가 TV 아니 송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희는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감도 없어요. 네, 민주당 측에서 송 작가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실드 쳐달라는 우리가 이런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10만도 안 10만도 안 되는데. 돼서 저희는 네. 민주당의 리스트 안에도 없는 방송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상관없이 대놓고 그러잖아? 우린 송영길을 안 밀었다고. 그때 네. 싫어했다고 우리가 싫어했단 대놓고. 말이에요. 싫은 이유 3대 이유까지 우리 다 진짜 얘기해줬단 아무도 말이야. 모르는데 어. 내가 가르쳐줬는데. 나는 아예 딴 사람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린 대놓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지금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이 송구 연길로서 우리의 아이돌이 되어줄 것을 왜 정치인은 연예인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인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성과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뭐든 다 하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그럼 어느 방향을 해야 잘하고 뭘 해야 잘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교훈이 됐고 이게 또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